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그 프로그램 작가님께서 도현 씨 요즘 너무 분위기 좋고 인기 많고 바쁘죠? 이래서 아유 뭐 너무 감사한 일이죠 라고 했더니 근데 도현 씨는 다 좋은데 색깔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뭐 말이었으면 제가 또 개그우먼이고 뭐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에이, 내 색깔 적보라색인데 뭐 이러면서 장난을 쳤을 텐데 그 말이 너무 정말 깊숙이 박혀가지고 아 그래 내 색이 없던 채로 나는 그럼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되게 괴롭게 하고 있었을 때 제 동기 중에 김준현 씨가 있어요. 근데 김준현 씨랑 뭐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오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날 웃긴 사람이라고 봐줘도 내가 색깔이 없대. 그래서 방송에서는 내가 뭐 그다지 메리트가 없나 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준현 씨가 너 혹시 슈퍼 노멀이란 얘기 아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광고에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평범한 것 중에서도 진짜 개 평범한 거잖아요. 진짜 슈퍼 노멀 졸라 평범한 거. 근데 어머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색깔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색이 없는 게 내 색깔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는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이 꼭 있어야만 되고 정말 막 특별해야 되고 남들보다 뭐가 뛰어나야 된다는 정말 강박에 내가 나를 너무 정말 막 쥐잡듯이 잡진 않았나, 내가 나를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밍숭맹숭한 거잖아요. 근데 방송이라는 건 정말 강렬한 색으로 이거 뭐야? 갑자기 노래방 색깔처럼 이런 색이 나는 없다라는 거지. 무색무취. 그래서 방송에 가면 내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색이 너무 세지 않으니까 다른 방송인들하고 어울렸을 때 튀지 않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색을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색에 또 묻혀가면 또 그게 어때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막 소름 끼치게 바쁘거나 막 너무 인기가 하늘을 막 높이 치솟아가지고 어디 다니질 못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저로서 색깔이 없으면 없는 대로 평범한 나대로 정말 제 모습 그대로 오롯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전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시 뭐 나만의 보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만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팔팔 끓어야 또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10년째 방송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유행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막 와 내로라 할 정도로 뭐 시대를 막 정말 이 사람이 막 장악했다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본 적도 없어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전 더 식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방송에 뜨문뜨문 나오니까 언제 보는 사람들은 다 신인인 줄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년째 신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저 연극영화과를 가고 싶어요. 왜? 부모님이 물으셨어요. 다른 건 다 못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엄마?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뭘 해도 이렇게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연설을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 목소리가 큰 게 굉장히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저는 목소리가 큰 거밖에 장점이 없었어요. 어릴 때도 뭐 다들 그러잖아요. 배우는 다 뭐 얼굴 예쁘고 뭐 성우는 다 목소리가 다 예쁜 사람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정말 목소리가 큰 거밖에 장점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맨날 집에서 엄마한테 떼쓰고 어릴 때 울 때 옆집 그 이웃집 온 동네 천지에 다 목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땡깡 부린다고 서땡깡이라고 그 동네 되게 소문난 땡깡쟁이였어요. 자, 그 목소리만 큰 애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그러다가 따돌림 당한 그 외로움, 친구들에게 소외된 그 외로움을 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에 풀면서 그렇게 유년기가 지나가요. 다들 저보고 쟤는 커서 뭐 하려나, 쟤는 정말 잉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이야 워낙 난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오타쿠들이 당당하게 방송에 나가서 나 오타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와서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 때는
정말 인생의 패배자들. 진짜 뭐 쟨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도 별로고 집도 별로고 쟤 뭐야? 얼굴도 음침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런 애들이나 한다. 오타쿠다. 쟤 오타쿠야. 심지어 그 덕후라는 단어도 그때 좀 안 좋게 나왔죠. 자, 누가 저한테 기대를 했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 뭔가 이거는 나 괜찮은데 왜 그래? 나는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난 괜찮은데 니들 왜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죠. 그럴 때는 참 그때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을 다 먹고 그렇게 버텼어요. 스스로에 대한 그래도 절대로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난 목소리가 크고 난 이걸 좋아하고 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한테 이길 수 없다. 난 누구한테도 질 수 없다. 웃기죠? 이게 어떻게 장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장점이라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요. 인생에 자기 꿈을 찾아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왜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다들 욕하고 쟤 뭐야? 쟤 저래서 뭐해? 뭐? 지가 방송한다고? 정말 많이 비웃음 당하고 놀림 당하고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안 들어 80명 정도가 다닥다닥 붙어서 하는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무명 때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돈을 따지면은 하면 안 돼. 거의 겨우 차비랑 밥 먹는 거 정도? 그다음에 뭐 분장실을 해봤자 뭐 지금이야 뭐 좀 좋아져서 분장실도 있지만 복도에 그냥 거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 딱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분장하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끼리 철칙은 하나 있었어. 그 공연하면서 배우가 6명이었거든요. 6명보다 관객이 작게 들면 공연하지 말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눈이 오는 날인데 딱 4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다 같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공연을 저희가 초대권과 그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 다음에 개그 공연이니까 사람이 많아야 재밌잖아요. 없으면 개뿔 재미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한 커플은 오케이를 했는데 한 커플 중에 여자분께서 관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배우 입장에서 그죠? 한 명이 와도 날 보러 와준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공연하겠습니다. 호응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초대권 우리가 들고 공연을 시작했죠. 그래서 공연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 처음 얘기했던 여자 있잖아요. 공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던 여자랑 남자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싸움이 자꾸 보여. 우리끼리 막 대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남자분이 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해? 초대권 받고 나가면 되지. 왜 굳이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가 훅 나가버려. 3명이 됐어요. 관객이. 그래도 시작을 한 거니까 우리 해야죠. 근데 공연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자가 너무 기분 나빠서 나가버렸어요. 결국은 초대권 받고 가겠다 했던 그 2분만이 앉아서 배우들이 하는 공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개그 공연 가면 거의 대화를 이렇게 같이 합니다. 서로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관객이 2분밖에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하고 이제 저 혼자 나가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암전되면 나가서 무대에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전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전하 하면서 전화기를 이렇게 꺼내는 거였는데 그때는 재밌었어. 지금은 유치하지만 그때는 재밌었어요. 예. 현장에서 보면 재밌어.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전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근데 누가 발로 툭툭 차더라고 나를. 그래서 뭐야? 왜? 야, 다 나갔어. 그래서 그 2명이 너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나가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봐봐요. 돈도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없죠. 관객도 없어. 막판에는 관객도 없는 데서 혼자 무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냐면
무명이었고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 약간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내고 싶었어. 그 꽉 차도 80명밖에 안 되는 그 무대에서 이 사람들을 못 웃기면 나중에 1000명이 있어도 못 웃긴다라는 생각에 그 트레이닝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무대 공포증도 없애고 뭐 낯가림이 엄청 심했거든요. 개그맨들 낯가림이 심해. 이게 말이 돼요? 사람들 얼굴 잘 못 봐. 예, 막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그런 걸 다 고쳤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뭡니까 이게 꿈이 하나가 있다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꿈이 있다면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일로 가잖아요. 바로 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바로 성공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다 과정이 있어야지. 저도 그 대학로의 그 작은 소극장에서 관객이 없는 극장에서 일을 했다는 건 이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성공을 바라보고 꿈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해봐야 된다.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고 하는 일은 좀 하기 싫더라도, 좀 꾸질꾸질하더라도, 좀 찌질이 같더라도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진짜 제가 선생님처럼 하고 있네요. 그죠? 제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만약에 그때 난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안 했으면 제가 청춘 페스티벌에 여기 못 앉아 있었겠죠. 왜냐면 그때는 뭐 한두 명 얼굴 마주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두려웠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몇 명이죠? 셀 수도 없죠. 몇천 명이 오신 거죠. 예.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그 과정이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